학교 법인이 소유의 땅을 제3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까지 수령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상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었습니다.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라는 말은 보통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표준계약서는 다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런 특약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거죠. 해제 이후에 국세청이 그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학교 법인이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국세청에서 그 계약금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게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성질을 보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해약금으로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의 예정, 그러니까 위약금으로 보느냐? 이건 아닙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배상금의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하고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했으면 내 손해가 1원이 발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그 딱 계약금으로 한정하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손해배상금이 100억이 생기더라도 계약금 딱 1억 원만 배상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매매계약은 해제됐죠. 매수인의 규칙사유로 해제됐습니다. 그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 부당한 이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인 학교법인으로 기속돼서 소득세 처분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위약금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당연히 그 학교법인이 가져가야 될 위약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을 해서 실제 손해액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인 거죠. 예컨대 1억을 받았으면 1억 원 중에 실제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은 매수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따라서 그 국세청이 학교법인한테 계약금을 이제 소득세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회사라든지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자신이 받은 그 계약금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되는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인지 위약금 특약을 했는지, 그리고 위약금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케이스에서 뭐 주식회사든 학교법인이든 또 다른 사업자든 자신이 받은 금액을, 계약금을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계약금의 성질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